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미 건국 이래 세 번째 탄핵인데요. 이제 상원으로 공이 넘어가게 된 상황에서 공화 민주 양당의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 박시몬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탄핵을 받은 역대 세 번째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 트럼프 대통령. 미시간 유세 도중 소식을 전해 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은 정치적 자살이라고 비난하며 민주당이 내년 대선에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t's so much fun. They want to impeach you. They want to do worse than that. By the way, it doesn't really feel like we're being impeached. Do you? 이제 남은 절차는 상원의 탄핵 심판뿐.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민주당이 당파적 결정을 내렸다며 루비콘을 건넜다고 공격했습니다. 또 상원의 책임은 순간적인 히스테리로부터 제도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탄핵 심판 부결을 시사했습니다. Over the last 12 weeks, House Democrats have conducted the most rushed, least thorough, and most unfair impeachment inquiry in modern history. 이어 연단에 오른 민주당의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당파적인 것은 오히려 공화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공정한 재판을 할 의사가 없다고 스스로 말한 셈이라는 겁니다. The nation just witnessed how the Republican leader sees his role in this chapter of our history.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에서 심판을 위한 날짜와 장소를 정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패배할 것이라고 엄포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주장과는 달리 민주당이 탄핵 소추안을 상원으로 넘기지 않은 채 탄핵 심판 절차에서 검사 역할을 하는 소추위원들을 지명하지 않을 경우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하원의 탄핵 소추안 가결로 이제 미 정계는 본격적인 탄핵 정국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수가 예상되는데요. 김경일 기자와 함께 분석해 봅니다. 자, 김경일 기자, 저희가 어제 표결 결과를 계속 지켜봤죠. 네. 당초 예상됐던 대로 표결 결과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연방하원 435석인데요. 민주당이 233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탄핵 찬성은 230표가 나왔는데요.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각각 표결이 됐는데 권력 남용 등의 그 혐의에서는 230표, 그리고 의회 방해 혐의 등에서는 229표가 나왔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반란표가 3-4표가 나온 거죠. 예, 지금 공석인 4석을 포함하면 전체 수는 431석이고 거기서 이제 권력남용 혐의는 230표, 그 다음에 의회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229표. 예상대로 표결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상원으로 탄핵 소추안이 이제 넘어가죠. 상황이 결코 쉽지는 않다. 이런 전망이 지배적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명의 상원 의원 중 53명이 공화당원입니다. 네. 그런데 3분의 2가 되려면 그 67명이 찬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탄핵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익숙해지고 있는데요. 자, 이제 미국의 탄핵제도, 한국의 탄핵제도하고는 좀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은 의회에서 그 상하원이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가결을 해서 탄핵 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예, 인용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탄핵 가결은 하원에서 하고 심판은 상원에서 하는 겁니다. 네. 뭐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상원에서 가결되려면 67명이 찬성을 해야 하는데 53석이 공화당이다 보니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네. 자, 일단 가능성이 낮다 해도 모든 경우의 수는 따져봐야겠죠. 만약에 하원에 이어서 상원에서도 예상 밖의 결과로 만약에 탄핵이 가결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미국의 경우 상하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결되면 또 법원으로 가지 않고 바로 트럼프 대통령은 탄핵되고 직무가 박탈됩니다. 네. 하지만 탄핵된다 해도 바로 후임 대통령 선거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한국이랑은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뭐 영화에서 보면은 뭐 대통령이 죽거나 뭐 하면은 바로 부통령에게 이 권한을 그 위임하는 이런 장면들을 많이 보셨었을 텐데요. 네. 펜스 부통령이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게 됩니다. 네.
공화당 역시 여당의 위치를 유지하게 됩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은 공화당 내 그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 대통령보다 펜스 부통령이 더 공화당의 당리당략에 더 유리한 인물이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선 역시 2020년 11월 예정대로 열리고 이때까지 공화당은 그 여당의 위치에서 그 탄핵 전국의 그 역풍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미국 내에서 있었던 역대 대통령들의 탄핵 사례를 이제 한번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깝게 가장 기억하기로는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이 성추문으로 인해서 이제 탄핵을 당했고 가까스로 이제 상원에서 부결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당시는 이제 공화당이 탄핵을 주도했는데 이번엔 민주당이고, 자, 그때 당시에 이제 탄핵 전국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 역풍이 일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사례랑 비교했을 때 지금의 상황은 어떻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네, 통과가 되면 모르겠지만 이 탄핵은 양날의 검과 같거든요. 네. 탄핵 역사를 이야기하자면은 1868년 앤드류 존슨 대통령, 1998년 빌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 번째죠. 네. 1974년 그 리처드 닉슨 대통령은 하원의 탄핵 표결을 앞두고 자진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의 사례에는 들어가지 않는 상황이고요. 그렇습니다. 앞서 연방 하원에서 탄핵당한 두 명의 대통령은 모두 그 상원 탄핵 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미 역사상 탄핵으로 직무를 박탈당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하원에서 탄핵된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에 앉힐 수 없다. 뭐 이런 명분이 생긴 거죠. 네. 그리고 권력을 남용하고 의회를 이렇게 방해한 대통령이라는 이미지를 굉장히 부각을 시켜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정권 교체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할 겁니다. 네. 하지만 공화당 지지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밖에서 공격을 당하면 이렇게 뭉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일단 선거에서 이기고 보자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상원 탄핵이 돼도 뭐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이 탄핵되지 않더라도 상당한 역풍이 불 것을 이 민주당으로서는 우려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또 한국이라는 조금 한국과의 상황과는 좀 다른 것이 바로 탄핵된 이후에 선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공화당 입장에서는 어떤 시간을 벌고 대선을 준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네. 자, 지금 이제 일단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여파가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뭐 경제적으로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가결에도 뭐 증권 같은 경우에는 고용 관련 지표, 안도감 등을 뭐 이유로 해가지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히려 상승세다. 네, 그렇습니다. 증시 또한 그 연방 하원에서는 가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인식이 이게 지배적이다 보니 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예상됐던 상황이었다. 네네. 뭐 상원에서도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 뭐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네. 뭐 중국이나 대북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도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자, 이제 연방 상원으로 넘어간 탄핵 소추안, 이제 탄핵 심판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네, 상원은 빠르면 내년 1월 초부터 탄핵 심판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나 낸시 펠로시 그 하원 의장은 탄핵 소추안의 상원 송부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밝혔죠. 네네. 네. 상원에서 탄핵 심판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이 논의를 지켜보고 송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상황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탄핵된 이후에는 재선에 나서는 탄핵 소추안이 하원에서 가결되고 재선에 나서는 대통령으로는 처음이라고 하던데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 향후로 대선까지 이제 전국이 어떻게 펼쳐질지 이제 관심이 모아질 걸로 보입니다. 김경일 기자 수고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허위 신청 등으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죠. 재단 측은 앞으로 이들 단체들의 허위 신청 수령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인데요. 특히 사후 보고나 결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신청까지 원천 차단하겠다고 합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8년도 또는 이전 지원금에 대해 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한 보고를 한 단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환수하거나 차후 신청을 제한한다. 내년도 재외동포재단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문의 마지막 문구입니다. 허위로 지원금을 신청하거나 지출에 대한 결과 보고를 제출하지 않은 부실단체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올해 LA 초영사관 관내에 배당된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모두 172만 달러. 내년에도 이에 준하거나 더 많은 국민들의 혈세가 재외동포 지원 사업을 위해 배당될 것으로 보이지만 부실 사용자에 대한 감사 결과에 따라 오히려 지원금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체 감사를 통해서도 이미 수곳의 한글 학교가 지원 정지 대상에 올랐고 집행 결과 보고를 누락한 단체에 대한 파악도 마무리됐습니다. 재외동포재단 2020년도 지원금 신청 공식 마감일은 내년 1월 8일입니다. 하지만 LA 지역의 경우 늦어도 이달 안에 접수를 마쳐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내년도 1월 8일까지지만 공관에서 이제 접수 받아서 보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우선 각 단체들한테 12월 30일까지 신청을 완료해 주십사 부탁을 드렸고요. 신청 단체는 지원 불가능한 사업 영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문화원이나 교육원 등 타 기관에서 지원을 받고 있을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또 타민족과 갈등의 소지가 있거나 분쟁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도 지원금은 거부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뒤에는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해 관할 공간에 스캔 파일을 전송해야 함을 잊어서도 안 됩니다. 재외동포재단 지원금은 관련 사업이 종료된 뒤 60일 이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 수령 후 관련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을 경우 반드시 지원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LA와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 은행들을 돌며 강도 행각을 벌인 남성 용의자가 공개 수배됐습니다. 연방수사국 FBI LA 지부는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강도 용의자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키 6피트 정도, 170에서 200파운드 사이의 건장한 체격의 흑인 남성은 사진 속에서 짙은색 옷과 선글라스, 비니 모자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이 용의자는 지난달 22일부터 지난 16일까지 LA와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5건의 은행 강도 사건 용의자로 추정됩니다. 당시 용의자는 은행 창구에 접근해 은행 내 모두에게 총격을 가하겠다고 협박한 뒤 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쇄 은행 강도 행각으로 인한 정확한 피해 액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전역의 노숙자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더 저니 홈이라는 액션 플랜은 5년 안에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박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발표한 더 저니홈 플랜은 현재 수용시설인 세이프헤이븐 침상을 1,000개 늘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시정부가 제공하는 수용시설에는 침상이 1,800개 배치됐습니다. 이를 약 64% 늘려 5개 보로에 2,800개까지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또한 주택, 사회복지 비영리단체와 협력해 노숙자를 위한 영구 수용시설도 1,000개 늘릴 계획입니다. 개인 소유 부지를 물색해 영구 수용시설을 준비하고 노숙자를 위한 렌트 보조 방안도 개선한다는 입장입니다. 정신건강, 의료 서비스도 확장합니다. 현재 시정부 산하에 진행되고 있는 노숙자 관리 프로그램인 홈스텟 운영을 늘려 더 많은 노숙자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는 맨해튼, 퀸즈, 브루클린 등 일부 지역들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의료 서비스를 뉴욕시 전보로로 늘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랜 과제였던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해 뉴욕시 정부는 예산과 인력도 확대합니다. We, in this administration, we have tried many times to get it right. And there have been times when we just didn't succeed. Progress eluded us. Strategies we thought would work failed. Is it our moral duty to bring people home?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어느 때보다도 노력을 기울여 노숙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박정우입니다. 오늘의 주요 단신입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연말을 맞아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 나눠주기 행사를 개최합니다. 한인과 지역 주민 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이날 행사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앤턴 블루크로스 등의 지원을 받아 350개 이상의 장난감이 아이들에게 무료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행사는 내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육가 클리닉에서 열리며 행사에 사전 등록한 가정에서만 선물을 나눠줍니다. 어젯밤 10시경 엘몬테 지역 605번 프리웨이와 산타애니타 애비뉴 출구 사이 10번 프리웨이 서쪽 방면에서 차량과 차량 사이 총격이 발생했습니다. 한 명이 다친 가운데 경찰은 이번 사건을 난폭 운전에 의한 보복으로 보고 용의 차량인 포드 픽업 트럭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중가주 프레지노 요세미티 공항에 한 10대 소녀가 몰래 들어가 경비행기를 훔쳐 몰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올해 17살의 소녀는 비행기를 몰다 철망 울타리를 들이받고서야 멈췄는데
다행히 더 이상의 피해는 없었습니다. LA 북서쪽 칼라바사스시에서 차량 수십 대가 파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 이틀 동안 무려 29대의 차량이 타이어가 터지고 차체에 빨간 스프레이 낙서가 뿌려지는 등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경찰은 현재 용의자 체포를 위해 목격자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타주에서 한 여성이 연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남편 시신을 10년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성은 지난달 22일 유타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후 경찰이 집안 내부 냉장고에서 남편의 시신을 확인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사망 이후 군인연금 17만여 달러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살해가 아닌 부부가 공모한 사기 범죄로 보고 사건을 조사 중입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는 시청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합니다. KBS 아메리칸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